iOST면 이제 역사도 엄청 긴 프로젝트잖아요. 이제 iOST에 대한 소개, 본인 소개랑 이제 히스토리도 짚어주시죠. 일단 먼저 저는 IOST 대표 맡고 있는 블레이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IOST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시작된 프로젝트고 그때 당시 이더리움 킬러라는 거를 이제 슬로건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에 저희는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조금 달랐던 포인트는 그때 당시에는 ICO가 되게 붐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그 퍼블릭 ICO에 참여를 했었고, 기관에서만 투자를 받고 라운드를 끝내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제외하고, 투자자들, 그러니까 세퀄 캐피탈, 매트릭스 파트너스, 젠펀드, 이 세 군데가 다 나름 탑 펀드인데요. 여기에서 투자를 받았었고, 그리고 2017년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2018년 1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하고 TC를 진행하고 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 달에 메인넷을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커뮤니티 내에서 프로포즈를 올리고 통과가 돼가지고 2025년 1분기에 리브랜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1이지만 RWA에 특화되어져 있는 체인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IOST 메인넷과 BNB L2 파트 두 가지로 나눠져가지고 체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리브랜딩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리브랜딩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2017년에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그때는 지금과 같은 크립토를 상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없었던 용어들, 그때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현실화돼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고려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분야에 새롭게 집중을 해서 무언가 그래도 이 업계에서 하나 그래도 잘 족적을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어딜까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게 이제 RWA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RWA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현재 전체 전 세계 자산 시장 규모가 600 트릴리언 달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조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 자산 시장 중에서 실제로 온체인화 되어져 있는 게 0.1%가 현재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커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 온체인화, 토크나이즈 돼가지고 온체인화 되어져 있었던 시장 규모가 5 빌리언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25에서 28 빌리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평균 누적 성장률로 계산을 하면은 38%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커브가 더 가파라지면 가파라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현재 0.1%도 지금 온체인화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게 앞으로는 더 크게 더 많은 부분이 온체인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분야, 그러니까 RWA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Real World Asset을 온체인화하는 거라고 저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진짜 승자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유명한 팀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반인들한테 RWA 쪽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프로젝트 3개만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2개 정도 말하면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RWA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인원들을 좀 충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월가에서 일했던 친구들, 실리콘밸리에서 일했던 친구들을 좀 충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인력을 잘 활용을 하면은 RWA 내에서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음 불장이 왔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100% 그런 메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불장에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좋다라고 하면은 그냥 샀던 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AI다, RWA다 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사는 코인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업비트, 빗썸 정도에서 대부분 트레이딩을 하시잖아요. 바이낸스까지 가는 경우는 또 큰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리테일을 생각을 했을 때 40대, 50대, 60대들이 거기까지 넘어가는 건 굉장히 힘들고 한국인들 기준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에서 코인원에서 그런 RWA 섹터에서 그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기억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RWA라고 하면 이제 담보로서 RWA를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아니면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을 하는 이렇게 플렉스는 있죠. 그러면 음, 이제 IOST에서는 어떤 RWA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메인으로 타겟하는 프로덕트가 무엇이 있는지. 음. 일단 저희는 인프라기 때문에 사실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주는 곳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희는 저희 체인 위에다가 온보딩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DGFT 뭐 그 다음에 시크릿타이즈 뭐 이런 회사들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다음 매트릭스 독스 뭐 이런 것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iOS 위에다가 이제 온체인화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쪽을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냥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쪽 업계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투자 수익률과 RWA 상품의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큰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RWA 상품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RWA 상품을 실질적으로 구조화된 상품을 딱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이 연평균 3에서 7%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수익률을 바라면서 투자를 한 사람은 저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품들을 온체인화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돈 많은 기관들이나 뭐 패밀리 오피스를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펀드에서 일부를 이거를 사달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했을 때 좀 더 유의미하게 유저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유저들이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결론을 내린 게 뭔가 이 상품을 삼으로써 뭐 리턴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또 실질적으로 기분 좋은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예가 어떤 거가 있냐면은 국내에서 약간 엔터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유명 가수들의 일부 레이블을 온체인화, 그러니까 토크나이즈해서 온체인화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유명 가수의 일부 곡의 그런 일부를 구매할 수 있는 거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넷플릭스 시리즈나 뭐 디즈니에 올라가는 그러한 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실제로 발매를 하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그러한 여정에 내가 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좀 유의미하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3%, 7%,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또 별개로 이거는 상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뭔가 즐겁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좀 유의미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미국 주식이나 ETF 같은 것들을 온체인화 하는 거,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한 것 같고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방향성을 설정을 했고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깜빡 잊고 한 가지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가 이제 구주가 이제 스타트업의 구주를 저희가 사와서 저희 토크나이즈 해서 이제 온체인화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O는 안 됐지만 누구나 아는 회사잖아요. 뭐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온체인화 했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재밌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세상의 모든 자산을 하나의 온체인으로 올리는 뭐 사실 모든 자산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한국에서 온체인화 가능한 거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K 컨텐츠가 핫하잖아요. 그럼 K 컨텐츠를 토커나이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미국 내 이제 VC 인맥이나 그러한 좀 커넥션들을 이용해 가지고 유망한 그런 스타트업들의 구주를 좀 사서 올리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투자의 그래서 기회를 열어주는 셈.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저거 내가 관심 있던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그들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시그널 레인이라는 걸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기술이 핵심이 무엇이고 이걸 쓰면 어떤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음, 건가요? 일단 이 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착용을 하시게 되면은 DID 기능이 됩니다. 근데 이제 DID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심박수와 심박의 그 빈도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뭐 100번 뛴다고 해가지고 100번 뛰는 사람들이 모든 100번을 다 똑같이 딱딱딱딱 이렇게 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 개인 고유의 그게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DID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채굴 기능이 가장 기본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링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구매한 수량의 3배 정도 되는 IOST를 채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시작한 지 30분 만에 완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사이트가 열리고, 그 다음에 배송이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저희는 앱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앱스토어에 올리는 과정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달부터는 그 링을 구매하신 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네, 기본적으로 이 앱에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채굴과 관련된 기능 그리고 헬스 데이터들을 트래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고 있으면은 뭐 그러한 그러니까 뭐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뭐 그리고 심박수가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등과 관련돼 가지고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DID 기능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헬스 데이터도 이제 앱들이 아니요, 그거는 전혀 사실 상관이 없고요. 네, 그냥 링 드리고 채굴할 수 있는데, 예, 덤으로 헬스데이터도 아, 그냥, 예,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 네, 네. 리브랜딩에 있어서 그 iOS 3.0이 같이 네, 맞습니다. 이제 iOS 3.0을 발표를 한 이유는 사실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메인넷만 있다가 iOS 3.0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 플러스 BNB L2 파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BNB L2 파츠로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제 iOS 3.0이라는 것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된 건데요. 좀 더 유제 친화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그 커뮤니티에 리치할 수 있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프루프 오브 딜리버빌리티에 네. 대해서 말씀.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그 저희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인데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크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음, 사실 이제 POW, POS, DPoS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퍼포먼스 관련돼 가지고 체인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이제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이 장점이다. 그래서 빠르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을 했는데 POB가 신뢰성 증명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요즘은 사실 이 합의 알고리즘과 관련된 것보다 뭐 우리 체인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요거 관련돼서는 좀 더 얘기를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새로 이제 리브랜딩 하고 시고 나서 이제 그 커뮤니티나 뭐 개발자 커뮤니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그러면
iOST에서는 이제 그런 개발자들이나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주목할 만한 DF 같은 것도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음. 일단 저희는 뭐 일본 내에서 커뮤니티가 일단 가장 크고요. 근데 이제 일본 내에서는 저희가 대학교랑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 그래서 일본 내에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 내에서 뭔가 계속해서 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저희는 이제 RWA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뎁 쪽에 조금 집중을 한다기보다 RWA 쪽 프로덕트를 런칭을 하고 그것들을 온보딩 시키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준비 중인 뭐 그런 RWA 관련된 플랫폼이 이제 곧 런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RWA를 담보로 해가지고 또 이제 디파이가 가능한 그런 상품들이 이제 올해 연말 안에 런칭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RWA 쪽으로 네, 맞습니다. 넘어가시는 네, 거죠? 네. 그럼 이제 RWA 하시는 게 좀 뭔가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것도 발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발행을 사실을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BNB L2다 보니까 음, 그냥 BNB 쪽에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더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사용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의미가 있어지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투자해야 되는 규모의 금액과 그런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거는 조금 좀 후순위로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는 BNB가 있으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RWA를 위해서 최근에 어떤 의미 있는 파트너십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RW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짧게 드렸었던 것 같은데, DGFT, 매트릭스 덕스, 세큐리타이즈 뭐 이런 회사들하고 저희는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저희 이제 상품을 온보딩 했고, 더 많은 상품을 온보딩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팀이, 어,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한 세 손가락, 보수적으로 봤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VC에서 투자 리드를 한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코 리드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팀 같은 경우는 RWA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팀이고, 그러면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더 많은 상품들 온보딩 iOST 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iOST 홀더 분들한테도 여기 토큰을 에어드랍 하는 거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아마 연 내에는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iOS 홀더분 엄청 많으시죠?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큰 마켓입니다. 저희한테는. 첫 네, 번째 덕이 일본입니다. 진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일본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켓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한국,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태국입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계기로 이제 그 확장을 하신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요. 저희는 2019년, 뭐 20년 될 때 그때쯤에 이제 iOS가 상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닌데 운이 좋게 그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iOST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닌데 본인 지갑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iOST를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를 그게 이제 나가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iOST가 뭐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청 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재밌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뭐 막 거래소에서 막 투자하던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 이 격투기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여서 그 선수를 이제 팔로우하던 사람들이 그냥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규모가 굉장히 생각보다 커가지고 이제 iOS 홀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근데 또 운이 좋았던 거는 그때가 거의 iOS 최저점하고 가까웠던 시점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뭐 지금은 지금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또 좋은 마음에 더 많이 사고, 그랬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oT가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한국 홀더분들이나 시장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 컨텐츠를 토크나이즈 하는 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아마 직접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 iOS 위에 런칭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iOS 커뮤니티가 2018년 1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카톡방이 아직도 있고, 지금도 한 7, 8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데일리로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분들한테 그만큼 진성 홀더시고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기대하는 결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믿어 오신 만큼 조금만 더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은 결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